가지죠. 194페이지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렌체 법칙. 얘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이랑 연결되는 부분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내용은 니네들이 통합과학 책을 펼쳐보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단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그 단어가 유도기전력이라는 단어거든요. 유도기전력은 다음 시간에 패러데이 법칙에 가서 유도기전력을 배울 거예요. 됐나요? 오늘은 렌치의 법칙을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똑같은 유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세 가지 유형을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 원통에다가 코일을 말아놓고 자석을 왔다 갔다 할 때. 그죠? N극 가까이, N극 멀리. 그래서 총 4종류가 태어났고요. 두 번째가 뭐였어? 구리도선 놔두고, 철도선 놔두고, 플라스틱 도선 놔두면 어디로 움직이는지. 세 번째가 뭐였어? 구리 원통과 플라스틱 원통을 놔두고 자석을 떨어지면 누가 더 빨리 떨어지는지. 됐어요? 이게 유형 3가지거든요. 그 3가지 유형을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그게 어떤 형태로 변형되든 똑같은 모양으로 바꾸면 돼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석을 매단 기차가 레일을 통과한대. 그 통과할 때 터널을 금속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자기유도가 어느 방향으로 생겨나겠니가 세로로 떨어지는 걸 옆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거의 대부분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그걸 한 번만 더 볼 거예요. 잘 보세요. 진짜 잘 봐야 돼. 이 내용이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어서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석이 있었어. N극 자석이에요. 그치? 이 밑에 S극 자석을 놔둔 거예요. 됐니? 그럼 위에 자석이랑 아래 자석이 있으니까 요 가운데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겠죠. 자기장은 어떻게?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요. 요 화살표가 자기력 선속, 줄여서 자속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첫 번째, 이 위에서 쳐다보면 얘는 어떻게 보이겠니? 됐어요? 여기서 쳐다보면 이 자속은 내 눈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 위에서 얘를 쳐다보면 자속이 들어가는 방향처럼 보이는 거예요. X 표시는 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아래에다 눈을 뜨고 쳐다보면 어떻게 보이겠니? 나한테 다가오고 있지. 다가오는 방향은 점을 찍어서 표시한다고 했어요. 이해됐어요? 그걸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본 그림을 이제 그릴 거예요.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봐. 이렇게 자속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 자기장을 위에서 쳐다보면 들어가는 방향처럼 보일 거고 아래에서 쳐다보면 나오는 방향처럼 보일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에 코일을, 도선을, 요렇게 생긴 도선을 요렇게 끌고 갈 거야. 됐니? 그러면 이 도선이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는 여기를 통과하는 자석이 없죠. 얘가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는 순간에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지. 요 안에 있을 때는 자속이 변함이 없어요. 요거 좀 이따 할게요. 여기를 통과해서 나오면 자속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다 통과하면 자속이 없어지겠지. 이해됐어요? 이걸 위에서 쳐다본 그림을 그릴 거예요. 됐니?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기본기를 잘해줍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균일한 자기장이 있대요. 위에서 쳐다본 거라고 했어요.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자속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생겨납니다. 무슨 뜻?
이 위쪽엔 지금 N극 자석이 있고 저 칠판 저 뒤쪽엔 S극 자석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여기에 도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도선을 끌고 갈 거예요. 됐지? 그럼 얘를 쭉 끌고 가다 보면 도선이 여기에 이렇게 걸릴 때도 있겠죠. 그지?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요 도선이 요 자석 안으로 들어올 때도 있겠지. 그지? 계속 끌고 지나가면 요 자석이 밖으로 지금 나가는 중일 때도 있겠죠. 계속 끌고 가면 밖으로 다 나온 상태일 수도 있지. 여기까지 됐니? 자, 얘 A, 얘 B, 얘 C, 얘 D, 얘 E. 여기까지 됐어요? 질문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누구? 여기까지 됐어요? 그걸 맞추는 게 렌츠의 법칙의 기본이에요. 해볼게요. 잘 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얘요. 지금 자속이 통과하지 않지. 어디까지? 이렇게 달려와서 여기 딱 닿을 때까지 자속이 지나가지 않죠. 그러다가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에 여기 부분에 자속이 생겨났지. 됐나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오면 이것도 순서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 딱 맞았을 때가 있고 중간쯤 지나갔을 때가 있고 다 지나갔을 때가 있지 않겠니? 그럼 점점점 이 노란 면적이 증가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딱 보고 들어가는 자속이 지금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걸 맞출 수 있네요. 이해됐어요? 한 번만 더요. 얘는 빗면이 이렇게 노란색이 다 체크되어 있겠죠. 다 통과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요. 노란색을 여기다만 체크할 수 있지, 그치? 그럼 나오고 있는 중이면 여기가 자속이 사라지는 곳이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를 보고 자속이 감소하고 있어요 라는 걸 쓸 수 있냐? 됐어요? 그럼 첫 번째 얘요. 여기까지 끌고 오는 동안에는 자속이 없죠. 요걸 없어요라고 쓰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어요라고 쓰는 거예요. 얘요. 통과하고 나온 다음이니까 자속은 변함이 없죠. 됐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은 어디니? 자속이 변하지 않는 곳. 그러면 A 있을 수 있고요. E 있을 수 있죠. 쉽지? 그죠? 두 번째, 그럼 전류가 흐르는 곳은 어디니? 자속이 변하는 곳이지. 자속이 변하기만 하면 전류는 흐릅니다. B와 D요. 됐나요? 그럴 수 있겠어요? 자, 문제. C는요. C는 이 C를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얘가 여기 걸쳐서 들어올 때 자속이 점점 증가하죠. 그럼 여기에 딱 걸리면 이미 자속이 그 면적을 가득 채울 수 있죠. 그럼 가득 찬 상태에서 움직였어. 여기도 가득 찼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딱 닿을 때까지 가득 차 있죠. 그럼 가득 찬 상태에서 움직여서 가득 찼고 또 가득 찬 상태까지 올 때까지 자속이 변함이 없지. 이해됐나요? 여기에다 이 녀석도 자속은 변함이 없구나를 쓸 수 있냐고. 이미 자속이 있는 곳으로 모두 다 들어온 상태니까 자속은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겠죠.
가득 차 있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 자속 변화 없어요. 그럼 전류가 안 흐르겠지. 그래서 C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되셨나요? 일단 자기장 안으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전류가 흘러요. 바깥쪽에 있으면 당연히 안 흐르고요. 속 안에 완전 들어와 있어도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됐니?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요. 우리가 지금 렌츠의 법칙을 하고 있지 않니? 렌츠의 법칙이 뭐라고? 전류의 방향을 찾는 거죠.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를 찾는 게 아니라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럼 B는 흐르는 거 맞지? 무슨 방향으로 흐르겠냐 이거야. 됐나요? 자, 잘 보세요. B를 보면 이렇게 생긴 자기장 안으로 도선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요만큼 걸려서 얘가 B지, 그지? 그럼 여기에 없던 자기장이 생겼지. 자속이, 들어가는 자속이 생겼지. 그래서 들어가는 자속이 증가한 거 맞죠? 들어가는 자속이 증가하면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그게 렌츠의 법칙이에요. 다시요. 없었어,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네. 그럼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긴다. 됐어요?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긴다. 그래서 얘는 전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얘의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 얘는 전류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D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원래 C는 여기에 B급이 다 거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D가 여기만 B급이 거져 있지. 그럼 여기 부분의 자속이 사라졌죠. 그럼 사라지는 걸 방해해야 되지. 사라지는 걸 방해하려면 증가시켜야 되죠. 그래서 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말아줄 수 있지, 그치?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쪽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 둘 중에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얘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EX 균이란 자기장이 있었는데 나오는 방향으로 자속이 있대. 됐지? 그럼 또 한 번 해봅시다. 여기에 A, B, C, D, E. 자, 순서대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A, B, C, D, E. 자, 전류가 흐르는 곳은 어디일까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은요. 자, 일단 써보면 얘는 자속이 변함이 없죠. 얘는 역시 들어갔으니까 여기 B끔 쳐보면 자속은 면적만큼 증가하고 있는 중이지. 얘는 이미 B급이 다 쳐진 상태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역시 자속은 변함이 없죠. 그죠? 얘는 B급이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나오면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 얘는 자속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럼 얘는요, 자속은 항상 변함없이 일정한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 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은 어디니? A, B. 그리고 또 하나 C. 됐어요? 그럼 전류가 흐르는 곳은 어디니? B, D요. 됐나요? 자, 질문이요. B 무슨 방향으로 흐른다고? 해볼까요? 해볼까요? 자, B는 이렇게 걸려있는 거 맞지?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려있는 거 맞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지. 갑자기 없었는데 이렇게 생겨난 거 맞죠? 그럼 이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아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아주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맞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얘가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럼 나올 때는 무슨 방향이어야 돼? 반대 방향. 되셨나요? 어때요? 찾을 수 있겠어요? 외우세요. 외워. 네, 가르쳐주기 좀 그렇지만 외우세요. 들들반 나라반 예외가 없어요. 들들반 나라반 외워. 내 거라 그랬어. 외우는 거다. 들들반 나라반 외워. 무슨 뜻이냐면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면 반시계. 됐어요?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면 반시계. 예외가 없어.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면 반시계. 됐어요? 나나반 무슨 뜻이야 그러면? 나오는 자기장에서 나오면 반시계. 나오는 자기장에서 나오면 반시계. 됐니? 니네 한번 해볼까? 이게 얼마나 쉬운 건지 잘 봐. A, B, C, D. 자, 반시계로 전류가 흐르는 곳은요? 맞출 수 있겠어요? 일단 X.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면 반시계. 들어가는 자기장인데 나오지. 시계. 들어가는 자기장인데 나오지. 시계. 됐어요? 들들만 외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게 뭐여도 상관없어. 그 어떤 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한 번 내볼까요? 나오는 자기장 B, A, C, D. 자,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곳은요? 그럼 뭐라고? 나오는 자기장에서 나오면 반시계. 됐어? 그냥 외우세요. 나오는 자기장인데 나가고 있네 반시계. 나오는 자기장인데 나가고 있네 반시계. 됐어요? 그럼 얘랑은 반대로 올라야 되는 거 맞지? 시계. 그럼 얘는요? 얘 볼래? 요만큼 면적 비금 치는 거 맞죠? 그럼 요 전에는 뭐였어? 요만큼 있었겠지, 그치? 그럼 얘도 비금은 여기다 치죠. 얘 내리면 요만큼 내려와도 여기다 비금 치죠.
면적 변해 안 변해? 면은 전류하는 거야. 됐죠? 빗금의 면적이 변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외우세요. 들들반 난반. 그럼 저거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반대로. 이것도 하는 애들이 있어. 들라시 나들시. 하지마. 그냥 들들반 나라반 이렇게 외웁니다. 이거 외워주면 되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202페이지요. 202페이지 2번 한번 보세요. 빨리 맞출 수 있겠어요? B 한번 맞춰봅시다. B요. 얘는 영역 두 번째로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시계 방향으로 흐르지. 그러면 영역 두 번째의 자기장은 들어가야 되니 나와야 되니? 됐나요? 만약에 얘가 들어간다면 B는 들반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시계잖아요. 그럼 얘는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어때요? 굉장히 빨리 맞출 수 있죠.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하려고 맞추는 거예요. 자, 9번 한번 볼까요? V로 균일한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다. 자, 그럼 얘는 뭐라고? 들어가는 장에 들어가죠.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은 반씩. 그냥이요. 이걸 뭐 방해하는 방향 뭐 이렇게 해서 막 왔다 갔다 이러지 말고 그냥이요. 됐어요? 그냥 순서대로 툭 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들들반은 순서대로 툭 하고 맞춰주는 겁니다. 자기장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장 파트로 누군가가 들어가고 있다면 뭐 해주세요. 됐어요? 하나의 유형을 더 볼게요. 쉬운 유형과 어려운 유형이 있습니다. 자, 쉬운 유형 먼저 한번 볼게요. EX. 책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다 저항을 설치하고 도선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요거 저항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A점, 여기다가 B점을 찍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도선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다가 쇠 막대기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됐죠?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하나 맞춰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장을 쏘여줄 거예요. 자기장은 들어가는 자기장을 쏘여봅시다. 위에서 보는 그림인데요. 얘를 옆에서 보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옆에서 보면 보이니? 이거 구별돼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도선의 저항의 막대기의 자속이 이 지면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얘를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쇠막대기를 이쪽으로 휙 당길 거야. 그럼 얘를 당기면 쇠막대기가 이만큼 올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원래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자속이 들어가는 면적이 요만큼이었는데 얘를 당겼더니 막대기 여기 와 있는 거지. 그럼 얘를 둘러싼 공간의 면적이 넓어지죠. 그럼 얘를 보고 여기 있을 때보다 이쪽으로 왔을 때 들어가는 자속이 증가했구나를 맞출 수 있냐. 그게 첫 번째예요. 됐나요? 그럼 얘를 훅 하고 당겨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기로 들어가는 자속은 증가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처음에 자속이 2개였지. 그런데 얘를 훅 당겨서 막대기를 이만큼 갖다 놓으면 4마리가 들어가고 있죠. 어때요? 자속이 커진 거 맞지? 됐어요?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아주는 거죠. 얘 마찬가지예요. 당기면 자속이 여기 증가해요. 여기만큼 자속이 증가합니다. 되셨나요?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아줘야 되지. 됐어요? 증가했어.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아줘요. 그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아주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죠. 증가하는 걸 방해했으니까 말아주면. 됐나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쓰세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요. 안 돼요. 반드시 A에서 가운데 무언가를 반드시 끼우셔야 된다. 저항을 지나서 B로 가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도선을 안쪽으로 밀면 어떻게 돼? 밀면 자속이 줄어들겠죠. 감소했으니까 증가하는 방향으로 말아주겠죠. 그럼 당길 때와 밀 때는 반대 방향으로 저희가 흐르면 되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면 반시계. 그럼 나오면 시계. 나오는 자기장에 나오면 반시계. 그럼 들어가면 시계. 됐어요? 방향 찾을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요거 잘 봐. 별표예요. 2개. 좋아. 머리 좀 써야 되니까. 여기는 영역 1번, 여기는 영역 2번. 쉬운 걸로 한번 줘볼게요. 도선이 여기다가 여기를 통과하고 있고요. 여기를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를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나오면 자, A, B, C, D, E, F, G. 좀 많아졌지, 그치? 영역 1번에는 자기장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장이 B래. 영역 2번은 자기장이 좀 많습니다. 얘는 2B래요. 세죠. 경우의 수는 되게 많습니다만 이게 기본기가 되면 됩니다. 됐지? 잘 봐. 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은요. 일단 얘 전류 흐르지 않는 거 맞지? 그러면 전류 흐르지 않는 곳은 A 흐르지 않고요. G 흐르지 않죠. 그럼 전류가 흐르는 곳은 여기에 면적이 요만큼 생겼으니까 얘 흐르는 거 맞지? 무슨 방향? 이거 툭 맞추세요.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고 있죠? 반칙이야. 됐어요?
이게 반식이에요. 그럼 C는 요만큼 빗금 쳐졌는데 완전 가득 찬 상태 맞지? 그러니 X.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잘 봐. 얘는 자기장이 2배 세죠. 그럼 얘는 빗금을 좀 더 촘촘하게 그려봅시다. 됐나요? 변하지 않지. 요거 변하지 않으니까 X 칠 수 있니? 되니? 작은 마지막 하나요. F. 원래 다 차 있었는데 빗금이 없어지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얘, 반시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갔으니까 반시계, 들어가는 자기장에서 나왔으니까 시계. 시계. 어때요? 굳이 손가락을 비틀지 않아도 좀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맞출 수 있죠. 자, 문제요. 얘예요. 시계 반시계. 해봅시다. 해볼게요. 자, 얘는 빗금이 조금밖에 없었지, 그지? 그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영역 2를 통과할 때 여기 빗금이 좀 진해진 거 맞지? 그죠? 그렇다면 얘는 들어가는 자속이 어떻게 된 거야? 증가했지. 이해됐어요? 써볼게요. 얘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한 거 맞지? 그죠? 얘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한 거 맞지? 그러니 증가했을 때와 감소했을 때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인 거 맞죠? 그럼 얘요. 원래보다 자기장이 많아졌지. 이해됐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방향.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증가했구나 라는 걸 쓸 수 있냐고. 됐나요? 그럼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했으면 반시계니까 얘도 들어가는 자기장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 상황이 B가 이렇게 가운데 걸쳐 있는데 여기가 B고 여기가 2B죠. 얘가 들어가고 얘가 2번 들어가고 있지. 그러면 하나씩 생략을 해버리면 여기 자기장이 없었는데 B만큼 들어가도 똑같은 거지. 이해됐어요? 이거 이해되었어? 원래 B였는데 2B가 되는 거랑 0이었는데 B가 되는 건 변화량이 똑같죠? 그럼 없었는데 B가 됐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B가 된 거랑 똑같지. 그러니 방향이 같은 거예요.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전류의 세기도 똑같습니다. 그럼 얘도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겠네 라는 거 알겠니?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잘 봐. 0이었는데 B가 되고 있지. 그지? B였는데 2B가 되고 있죠. 얘랑 B랑 D는 변화량이 똑같지. 방향도 똑같죠. 그러니 전류값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아요. 그럼 얘요. 2B였는데 0 되고 있지. 어때? 변화량이 2B 차이가 나죠. 그러니 훨씬 더 많이 변하는 거지. 얘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값은 2배 커요. 이해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이 녀석이 왜 중요하냐면 응용 문제는 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들어가는 거 주고 여기다 나오는 걸 주면 어떻게 돼? 장난 아니지, 그치?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오면 돼요. 머리 잘 굴리셔야 됩니다. 여기가 영역 1이고요. 여기가 영역 2인데 여기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고요. 여기 나오는 자기장이 있고요. 여기는 B고 여기는 2B예요. 됐죠? 첫 번째, 자, 전류 흐르니 딱 가운데만큼 지난 거예요. 두 번째, 전류 흐르니 딱 가운데만큼 지난 거예요.
얘 전류 흐름이 딱 가운데만큼 지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맞춰낼 수 있겠어요? 얘요.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만큼 들어가는 자기장 생긴 것 같지?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면 반시계. 얘요. 나오는 자기장에서 나오고 있죠? 나오는 자기장에서 나오면 반시계. 됐어? 그래서 들들반, 나나반. 그럼 얘는요. 원래 네모 박스에 들어가는 자기장만 있었지. 그런데 걸치면서 들어가는 자기장은 줄어들고 나오는 자기장이 많아지죠. 나오는 자기장이 많아져요.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방해해야 된다. 됐니?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면 방해하는 방향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얘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됐니? 이해할 수 있겠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들어가면 반대로 많아져요. 반시계. 나오는 방향에서 나오면 반시계. 됐니? 요 녀석을 비교할 때 나오는 방향이 훨씬 더 크구나. 입이니까 크구나. 그러면 방해하는 방향으로 많아질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A, B, C 중에 전류값이 제일 큰 데는 어디일까요? 그것도 맞춰보세요. 자, 얘는 0이었는데 B가 됐죠. 그치? 얘는 2B였는데 0 되고 있죠. 자기장의 변화폭이 얘 크죠. 일단 A보다 C가 커요. 됐어요? 그럼 가운데 거요. B였는데 2B가 됐지. 그럼 변화폭은 B죠. 아니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B고 나오는 방향으로 2B예요. 얘네들의 차이는 얼마 차이? 3B 차이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들어가는 걸 플러스라고 정의하면 나오는 건 마이너스 방향이 되죠. 변화량은 B예요. 변화량은 2B예요. 그럼 얘랑 얘 변화량은 얼마야? 3B죠. 이해됐어? 그러니 여기가 전류가 가장 세죠. 변화량이 제일 크니까요. 이해되나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맞추는 게 전자기유도의 완성품이에요. 그 전에 하나씩 뽀개 갑니다. 전류의 방향 찾기. 누구? 렌츠의 법칙 거. 렌츠의 법칙.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건데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자속이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속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면 감소하는 방향을 그래서 들들만 나가요. 하나는 설명해 드렸고요. 자속의 변화를 보고 자기장의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게 렌츠의 법칙. 그리고 지금 하는 것처럼 전류가 누가 더 세니 그걸 찾는 게 패러데이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야 전자기유도가 완성되겠죠. 그래서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됐어요? 다음 시간에 패러데이 법칙 합시다. 고생했습니다.